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부를 증대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가 자산. 5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책을 읽고 강의 듣고 자기 능력을 기르는 데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오세요. 월간서는 강혁진입니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갈 때도 실행력처럼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책에 있어요.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가 만들어진 걸 소비한다에만 익숙하거든요. 대부분의 대중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그 만든 걸 남한테 전달한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마인드. 이 마인드를 탑재하면은 사실 경제적인 그 포지션이 완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비자의 입장에 있다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자본주의에서 더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고, 돈을 버는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부를 증대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산. 저는 사실 부자는 아니에요. 전 자산은 없거든요. 지금 이제 막 돈을 벌어서 현금 흐름이 늘어난 거지, 제가 막 뭐 자산 가치가 있는 어떤 뭐 부동산을 가졌다든지 뭐 이렇지는 않아요. 자본주의에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부자가 되려면 자산이 있어야 돼요, 자산. 예를 들면 경매를 공부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대출 끼고 대출 이자 떼고 뭐 해서 월에 30만 원의 내 소득이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 저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 일단 자본이 들어가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죠, 경매에는. 근데 그 오피스텔은 사실 시세 차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 능력을 키워서, 저는 사실 월에 30만 원 현금 흐름 만드는 거 무자본으로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자책 만들거나 네. 뭐. 자본 안 들이고 리스크 없는데 월에 현금 흐름을 30만 원, 50만 원 만들 수 있으면 왜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경매를 해서 월에 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시세 차익 가치도 없는데. 내 능력을 키워서 일단 현금 흐름 늘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거기서 들어오는 여유 현금을 가지고 시세 차익이 날 만한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고 그 돈을 어디다가 잘 파킹을 할 건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거나.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할 투자에다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엉뚱하게 나중에는 자산 가치 다른 거 다 올랐을 때 여기는 자산 가치도 안 오르고. 그렇죠. 근데 이거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사실상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해보면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거나,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해요. 제가 만약에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책을 읽고 강의 듣고 자기 능력을 기르는 데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가 낫겠죠. 네, 그러니까 연애에 30%의 수익률을 주식 투자로 낸다. 그러면 아주 투자 고수라고 생각하죠. 30%요? 네, 그렇죠. 연 수익률 30%면 주식 투자로 그러면 아주 우수하잖아요. 근데 내가 5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30% 내면은 15만 원? 15만 원 번 거죠? 네, 연에 15만 원 번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걸로 책 읽고 뭐하고 해서 월에 뭐 15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아웃풋이 있는 투자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 정도 주식에다 박아놓고 1,000만 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고, 그냥 그거 오를 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오를 거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주식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있고 현금 흐름이 없는데 신용까지 끌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게 과연 이제 자본주의에서 올바른 길인가라고 생각할 때 별로 합리적인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에 좋은 길이 아닌 거죠. 너무 리스키한 거예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는 상장 폐지 될 일도 없고 뭐 날아갈 일도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오래 언제든 내가 망해도 그 능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게, 나는 지금 제로에서 시작해도 다시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다. 맞아요. 네. 그거는 나에게 그동안 투자를 했고 내가 그만큼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의 마스터키라는 책이 있는데, 경제적 자유 이전에, 그러니까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제적 자신감? 네. 그게 이제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언제든 망해도 내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근데 자본주의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적 자신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당장 주식 투자, 막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시간을 너무 쏟고 있거나,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할 시간에. 그러면 사실 합리적인 투자는 아닌 거고,
본인한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왔으면 그걸 또 잘 파킹하는 이제 투자 공부를 또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갖춰진 테크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맞춰서 가야지 엉뚱한 테크트리로 가면은 리스크도 높을 뿐만 아니라 리워드는 없고 힘들고 그렇게 된다.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쓸 건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쓸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또 사기꾼이 되지 말아라는 얘기도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비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형의 가치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이제 창업 쪽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창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자본, 스타트업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 연사로 저를 만약에 초청을 해요. 저는 거기 가서 사실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투자도 받다가 막 잘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가요. 왜냐면 돈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점점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남한테 뭔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달리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사기꾼인 거죠.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남한테 주겠다고 공표하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을 주고 싶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만큼 간 다음에 알려줘야지. 아니 본인이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남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형의 가치를 파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검증이 잘 안 되니까. 돈 된다는 건 갑자기 막 다 건드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끝을 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일단은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선택장애라는 얘기가 언제부턴가 뭔가 그냥 재미로 쓰이는 단어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묻잖아요. 직장 동료랑. 점심 뭐 먹을래 하면 난 결정장애 있어서 아무거나 할래.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우유부단해. 근데 그게 삶에서 좋지 않아요. 항상 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 말에 계속 휘둘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거. 유튜브 끝물이라던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해? 그러면 그런가? 그래? 그러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맞는 건가? 스마트 스토어는 아직도 끝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이제 끝을 못 보는 거죠. 그냥 항상 여기 조금 파다가 뭐야 여기 금강이 아니었나 봐. 또 여기도 파고 근데 여기 금강이었어 이미. 저기 가면은 이제 금이 나와요. 근데 또 이쪽 또 파다가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물은 없고 노력은 많이 했어. 피곤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시간을 모두 합쳐서 한 군데 쓰면 되는데 그냥 하나 진짜 여기 금 나올 때까지 그냥 파면 되는 건데 임계치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일단 우유부단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남일에. 남 걱정, 연예인 걱정. 네. 잘 사는 연예인 누가 뭐 했는데 뭐 했다. 아무리 그래봤자 본인보다 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 어떡해. 걔네 이혼한대. 뭔 걱정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안 대장님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안 대장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분들 너무 착해서 이재용 회장님의 상속세를 걱정하더라. 그래서 이제 안 대장님이 친구분이 그러길래 그랬다고. 너 걱정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속세 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남이 뭐 하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친구들, 동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걔가 어쨌대 저쨌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기가 중심이 서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쭉 보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탄 거지, 콩본 거지. 우유부단한데 남만 봐. 이러면 이제 최악인 거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은 뭐죠? 자신의 이제 가치관이 없는 거죠. 자신만의. 가치관이 없다. 그러니까 신념. 그러니까 확고한 어떤 자기 주관이 없어요. 대부분. 누가 이런 말 하면, 맞네. 이런 말 하면 또, 맞아. 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야. 또 이걸 자랑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옹고집인 거는, 그쵸.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롯이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강릉 가서 바다를 보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불교가 아니더라도 막 템플스테이도 가보고 하는 게 저는 명상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오롯이 전자기기 이런 거와 멀어져서 진짜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물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래서 뭘 좋아하시는데요? 물어보면 선뜻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엄청 많죠. 네, 저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그게 가장 좋아하는 건가요? 가장은 아닌데 그렇거든요. 나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그게 필요해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